자, 기본형 눈썹 그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눈썹의 앞머리는 코끝을 지난 다음에 수직으로 올려서 만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정하고요. 그 다음에 눈썹 산의 위치는 눈썹 길이의 3분의 2 지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등분을 했을 경우에 눈썹 산은 3등분이 너무 안 맞지? 오게 한다. 그 다음에 눈썹 길이는 콧망울과 눈꼬리에 45도 연결해서 연장했을 때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눈썹 길이는 눈의 길이보다 당연히 길게 그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눈썹 앞머리와 눈썹 꼬리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게. 그 다음에 눈썹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해서 눈썹 꼬리 쪽으로 갈수록 진해지게 그린다. 자, 볼게요. 말한 것처럼 눈썹 앞머리는 코끝이 지난 다음에 바로 수직으로 쭉 올렸을 때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썹 산의 위치는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눈썹 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눈썹 길이는 콧망울에 눈꼬리 45도 했을 때 여기가 딱 만나야 되고, 당연히 눈썹의 길이는 눈 길이보다 길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눈썹 앞머리와 꼬리가 일직선상에 와야 되고, 앞은 옅고 뒤로 갈수록 진하게 그린다. 이게 이제 기본형 눈썹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아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에는 뭐가 있어요? 뭐 아이 섀도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이 라이너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마스카라 있겠고,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조 속눈썹도 들어가죠, 이게. 그러면 아이섀도우의 기능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눈매를 수정 보완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의 색감과 음영을 주어 깊이 있고 입체감 있는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색의 대비 효과를 통해서 표정이 있는 눈매를 연출을 한다. 자, 아이섀도우의 종류에는 이렇게 K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압축해서 만든 콤팩트형 색상이고요. 자연스러운 색감 표현과 그라데이션을 할 때 이제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 잘 지워지고 가루 날림 현상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 타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죠, 이걸. 그 다음에 크림 타입도 많이 써요. 유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부드럽게 발린다. 그 다음 발색이 좋고 밀착력이 좋고 지속력이 뛰어나다. 장시간 메이크업이 하기 적당하지만 뭉치거나 경계가 생기기 쉽다는 거,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파우더 타입과 이제 펜슬 타입도 있는데요. 파우더 타입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스타 파우더 했잖아요. 글리터 같은 거. 펄 입자의 제품으로 광택감과 화려함을 연출하기 좋고 하이라이트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케이크나 크림 타입 섀도우에 덧바르면 발색력이 높아진다. 그 다음 펜슬 타입. 요즘은 이제 편하게 화장하느라고 펜슬 타입도 많이 써요. 휴대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고 발색력이 우수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그러나 이제 색상이 다양하지 못한 것과 뭉치거나 경계가 생기기 쉽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 펜슬 타입도 어떤 게 나오냐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막 두 가지 색을 이렇게 같이,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기 좋게 이렇게 나오는 펜슬 타입도 있다. 그 다음에 피그먼트 타입이라고 해서도 또 이렇게 끝에 스펀지 달린 것들 있잖아요. 또 발색력 우수하고, 그 다음에 메탈릭한 광택감을 표현하는 데 좋다. 이것도 그 아이섀도우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보면, 베이스 컬러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메인 컬러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컬러, 그 다음에 언더 컬러. 이렇게 명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베이스 컬러는 눈두덩이 전체에 도포하는 컬러인 거고, 이거는 이제 메인 컬러와 포인트 컬러를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인 컬러는
메인 컬러는 베이스 컬러보다 좀 더 진한 색으로 해요, 원래. 그치? 베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섀도우의 주 색상이자 눈매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색으로서 눈을 떴을 때 2에서 3mm만 보이도록 하는 게 이제 메인 컬러고, 그 다음에 속눈썹 라인에서 눈 위쪽으로 눈꺼풀의 3분의 1 또는 4분의 3 정도까지 이제 그라데이션 한다.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보다 진하고 포인트 컬러보다는 옅은 색을 메인 컬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컬러는 눈을 또렷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른 색상으로 쌍꺼풀 부위나 눈꼬리 부분 도포해서 눈의 크기라든지 형태, 이미지를 좌우하고, 포인트 컬러는 뭐 의상의 색을 맞춘다거나 뭐 시간, 장소,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와 언더 컬러가 있는데, 하이라이트 컬러는 아이섀도우 중 가장 밝은 명도로 어떤 부위의 노출과 넓게 보이고자 하는 부분에,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눈썹 뼈 있는 부분 있죠. 그 우리 눈썹 산 그쪽 밑에 고기 부분하고 눈 앞머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머리나 눈동자 중앙 이런데 거기서 좀 밝게 해서 눈을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언더 컬러는 메인 컬러 또는 포인트 컬러를 눈 밑에 언더라인에다 바르는 거. 그래서 눈의 형태, 취향에 따라 생략 또는 강조가 가능하고요. 눈꼬리에서 눈 중앙을 향해 더 바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무슨 베이스 컬러, 베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는 컬러를 이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인 컬러, 요렇게 메인 컬러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 여기 하이라이트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라인 있죠. 이렇게 컬러 아이섀도우 그 명칭 우리가 바르는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아이섀도우 색상별 효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색상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갈색 계열, 뭐 청색 계열, 녹색 계열,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 뭐 회색 계열, 적색 계열, 대체적으로 이런 5가지 이제 계열을 보면, 우선 갈색 계열은, 자, 이런 갈색 계열 색상이 이제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고 차분하고, 그래서 입체감 살리는데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피부색과 모발색이 잘 어울리고 어느 피부에나 적합하다. 청색은 이제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고 이제 여름 메이크업에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요. 눈을 가장 또렷하게 보이도록 한다. 녹색 계열은 젊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느낌을 준다. 다갈색 피부에 어울리며 봄 메이크업에 이제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계열.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미가 강조되고 고급스럽다. 흰 피부에 잘 어울리고 파티 메이크업. 그래서 뭐 파티 같은 거 화려한 거 할 때 약간 이런 보라나 이렇게 핑크 계열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계열은 세련된 흰 피부에 어울리고요. 스모키 메이크업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적색 계열. 사랑스럽고 어리게 보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고 흰 피부나 핑크 피부에 잘 어울린다. 자, 눈 형태에 따른 아이섀도우의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눈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작은 눈도 있고, 쌍꺼풀이 없는 눈, 뭐 큰 눈, 튀어나온 눈, 뭐 움푹 들어간 눈, 부어 보이는 눈, 눈꼬리가 올라가고 처지고, 간격이 넓고 좁고, 뭐 이런 눈들 있잖아요. 그런 눈은 섀도우를 어떻게 바르는지, 여기 이제는 그림에 보면 원래 이랬던 눈이 섀도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작은 눈, 답답하고 뭐 소극적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이 좀 커 보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테크닉으로 메이크업을 하느냐. 자, 눈꺼풀 전체에는 밝은 색상이나 펄감이 풍부한 섀도우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 윗꺼풀 전체 눈 길이의 반 정도에서 뒤쪽으로, 아래 눈꺼풀 3분의 1 지점부터 눈꼬리 쪽으로는 짙은 색을 발라서 작으니까 좀 길고 넓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위쪽 눈꺼풀을 따라 길게 좀 그려주고, 윗라인과 아이라인이 만나지 않도록 라인을 그려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이 없는 눈. 약간 뭐 고집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의 눈매로 느낌이기 때문에 둥글게 조금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면 돼요. 쌍꺼풀 두께만큼 위쪽 눈꺼풀에 따라 포인트 컬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 뼈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죠. 여기 쌍꺼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홀 메이크업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게 하고요. 눈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만큼 포인트 선을 잡아서 아이홀, 그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좀 굵게 그려줘요. 그럼 굉장히 눈이 크고 좀 쌍꺼풀이 있어 보이는 눈으로 눈매 교정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큰 눈. 너무 눈이 커도 자칫하면 이게 단점처럼 보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는 눈만 막 도드라지게 보여서 그걸 또 이제는 컴플렉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이섀도우는 수평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눈머리와 눈꼬리를 강조해서 그리거나 속눈썹은 메워주면 얇게 그린다.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서 더 눈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약간 좀 튀어나온 눈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눈들은 후퇴돼 보이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섀도우는 펄감이 없는 매트한 브라운이나 회색을 연하게 펴 바르고요. 그 다음에 눈썹 뼈 부분은 펄감 있는 제품을 여기는 또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윗눈꺼풀에 따라서 포인트 컬러를 선 그리듯이 그려주고, 아이라인은 그냥 속눈썹을 메워주면서 그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히려 여기 눈보다 여기 주위를 조금 강조해서 조금 더 후퇴돼 보이게, 들어가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움푹 들어간 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눈에 있는 이제 지방도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훅 이렇게 들어가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윽한 눈매라고 하죠. 현대적 감각과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주는데, 자, 이것도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이섀도우는 밝은색 펄 제품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아이홀 전체에 도포해서 돌출돼 보이도록, 그 다음에 중간톤 아이섀도우로 눈꼬리와 아랫부분에 포인트를 주어서 또렷한 눈매를 연출을 하는 거죠. 한색은 먼저 차가운 색은 좀 피하고 따뜻한 느낌의 색상, 밝은 색상의 느낌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어 보이는, 약간 부어 보이는 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무표정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눈두덩이에 어두운 색상 음영을 줘야겠지, 음영을. 그래서 좀 들어가 보이게. 그래서 아이섀도우는 레드 계열, 펄 제품은 피하고 딥톤의 겨자색 또는 중간톤의 브라운 계열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주어서 입체감을 이제 표현해 준다. 입체감 표현해 준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이라인은 속눈썹을 메어주며 이제 얇게 그린다. 그 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간 눈. 냉정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 눈꼬리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온순한 인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을 하면 되겠죠. 눈꼬리가 올라가면 인상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뭐 브라운이라든지 와인 같은 온화한 색상의 섀도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로는 눈 앞머리는 진하게 바르고 눈 중앙에서 꼬리까지는 옅은 색. 그 다음에 언더 섀도우는 수평으로 발라주면 되고 아이라인은 본래의 꼬리보다 약간 올라갔으니까 내려서 그린다라고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눈꼬리가 처진 거 이제 반대죠. 처진 이 사람들은 온순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약간 좀 밝고 그렇게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눈꼬리를 쭉 올려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포인트 컬러로 눈꼬리 쪽을 더 올려서 펴 바르고요. 여기 이렇게처럼. 그래서 눈꼬리가 올라가게 하고 아이라인 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아이라인은 눈의 3분의 2 지점부터 눈꼬리 방향으로 본래의 눈꼬리보다 올라가고 두껍게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두껍게 그린다. 자, 눈과 눈 사이가 이제 좀 먼 거 있잖아요. 먼 거. 간격이 넓은 거. 되게 낙천적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멀기 때문에 조금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요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눈 앞머리에서 코가 있는 쪽으로 아이섀도우를 약간 펴 바른다. 이렇게. 앞머리 부분에는 진하게. 어둡게 터치해주고 눈꼬리 부분은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 여기를 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얘는 여기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게. 아이라인은 전체적으로 수평 느낌으로 앞머리를 조금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또렷하게 그린다. 그럼 이제는 얘는 간격이 좁아. 그럼 반대겠죠. 당연히 여기는 밝게 비추고 여기는 좀 진하게. 그래서 눈 앞머리는 중간 부분까지 밝고 화사한 색상을 발라 눈과 눈 사이 간격이 넓어 보이도록 하고요. 눈꼬리 쪽은 짙은 색으로 깊이감을 준다. 그 다음 아이라인은 눈 꼬리 쪽을 뚜렷하게 그린다. 꼬리 쪽을 여기를. 아이 메이크업의 두 번째로 아이라이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아이라이너의 기능을 우선 볼게요. 눈매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눈썹 형태를 보완, 수정해주고 속눈썹을 길게 보이게 한다. 마스카라 효과를 상승하게 한다. 아이라인을 같이 그리게 되면. 자, 그러면은 아이라인 기능에 대해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 자, 아이라인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펜슬 타입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타입, 케이크 타입, 붓 타입, 그 다음에 겔 타입. 이런 아이라인의 종류가 있고, 펜슬 타입은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쉽게 그리기 좋다. 정교하게 또렷한 라인은 어렵지만 지속력도 떨어지고 쉽게 번져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죠. 왜냐면 쓰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리퀴드 타입. 내수성, 방수성이 강하고요. 지속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 다음에 번짐 없이 뚜렷한 눈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건 수정이 좀 어렵고 강하게 표현이 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 타입 있어요. 물에 섞어서 사용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깊이감 있는 눈매를 연출을 해주고요. 대신에 이제 이건 약간 번짐 현상에 주의를 해야 된다. 번짐 현상. 붓타입도 굉장히 많이 써요. 편리해요. 그렇지만 펜슬보단 지속력이 우수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쓴다. 그 다음 리퀴드, 아니 겔 타입. 겔 타입은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겔 타입이고, 펜슬과 리퀴드의 장점을 살린 크림 제형이에요. 번짐 없고 지속력 우수하고 자연스럽게 발색된다. 그래서 겔 타입도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보시면, 자, 눈을 앞으로 똑바로 보게 한 다음에 눈꺼풀의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눈꺼풀이 이렇게 있구나. 자, 모델에 있어서는 무릎을 보게 해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무릎을 보게 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당겨요. 그래서 앞머리, 중앙, 꼬리, 그 다음에 3분의 4 지점에서는 약간 끝을 끌어올리면서 길게 좀 빼준다. 여기처럼.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눈 모양에 따른 아이라인 테크닉을 좀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섀도우 한 것처럼 작은 눈, 얄팍한 눈, 겹눈, 부어있는, 쌍꺼풀 있는 눈, 뭐 쌍꺼풀 없는 눈, 뭐 부어보 이런 여러 종류의 눈들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리는지. 작은 눈은 얄팍한 흑겹풀, 얄팍한 흑겹눈은 아이라인 꼬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테크닉을 안 하는 게 좋대요. 자, 눈 앞머리에서 중앙 부분까지 눈의 형태에 따라 그리다가 눈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눈매와 사이를 벌리면서 눈꼬리까지 자연스럽게 흘려 그리며 이때 사이가 벌어진 부분은 메워주고, 눈을 떴을 때 라인이 살짝 보이도록 좀 두껍게 그린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언더라인은 눈이 작은 경우 그리지 않는 편이 낫고, 눈이 큰 경우는 눈 앞머리부터 꼬리까지, 그 다음에 수평으로 그린다. 부어있는 눈은 눈 앞머리에서 중앙 부분의 눈꺼풀까지는 검정색 아이섀도우나 펜슬로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그리고요. 중앙에서 눈꼬리 쪽은 리퀴드 또는 붓타입으로. 그리고 언더라인은 잘못 그리면 작아 보이는 때문에 안 그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좀 그린다. 쌍꺼풀이 있는 눈, 최대한 자연스럽고 가늘게 그려준다. 그 다음에 끝을 살짝 빼주고 언더라인은 펜슬로 뭐 그리거나 안 그려도 된다. 튀어나온 눈은 윗라인은 속눈썹을 따라 얇게 그려주고 아랫라인은 중앙에 나온 부분만 속눈썹 안쪽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눈, 가늘고 자연스럽게 눈매를 따라서 그냥 그리면 돼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눈들은 그냥 아이라인 자연스럽게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눈매에 따라서. 부어 보이는 눈은 윗라인과 아랫라인을 전체적으로 굵고 진하게 그려주고 꼬리를 강조한다. 왜 그러냐면 부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뚜렷해 보인다. 뚜렷해 보이게 이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간 건 꼬리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 그냥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꼬리가 처진, 이건 반대겠죠? 치켜 올라가듯이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눈 사이가 넓은 눈은 당연히 앞머리를 강조하고, 그죠? 반대로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좁은 눈은 꼬리를 강조하고, 그죠? 그럼 여긴 좀 넓어 보이고, 여기는 좀 좁아 보이고, 이렇게 되겠죠?